지난달 31일 애플과 삼성전자가 2018년 4월에서 6월 석 달간의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이폰은 4,130만 대가 판매됐고 삼성전자의 휴대전화의 판매량은 7,800만 대였습니다. 휴대전화 판매량 면에서는 삼성이 우위였지만 영업이익에서는 애플이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벌로 거론되는 삼성전자와 애플, 과연 이들에게 라이벌이란 말이 어울리는가? 자, 애플과 삼성, 애플 하면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물건이 있죠. 바로 휴대전화인데요. 자, 김주희 아나운서, 네. 현재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 한번 좀 분석해 주시죠. 예, 저희 중에서는 2위로 나왔지만 삼성이 7,150만 대로 전체 점유율 100 중에서 20.4%를 기록을 했고요. 2위가 애플이 아닙니다. 화웨이라고 중국 기업이죠. 5,420만 대 팔아서 15.5% 차지하고 있고요. 3위 애플 4,130만 대로 11.8%를 차지하고 있고요. 4위가 샤오미 3,200만 대 9.7%, 또 5위가 오포 3,020만 대 8.6%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뭐 1위, 3위인데 2위, 4위, 5위는 또 중국 기업이네요. 그렇군요. 오포라는 회사 특이한데요. 오포. 네. 우리 보통 이제 오포와 비보가 이번에 예. 월드컵 마케팅 혜택을 좀 많이 받아서 성장한 그렇군요. 그런 핸드폰 제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만중 과장, 네. 삼성과 애플의 본질적 차이, 경제 전문가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두 회사는 말씀하신 대로 다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조업 이익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이익률이 떨어진다는 걸 본질적인 그런 내용을 알고 애플이 아예 처음부터 이제 제조 관련된 거를 하청을 줬죠. 그렇게 줬고요. 삼성과 애플의 이제 스마트폰으로만 보게 되면 이거는 사실 아예 정체성의 차이가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접근하는 스마트폰과 애플이 접근한 스마트폰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게 삼성이 나쁘다, 애플이 좋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일단 요 내용을 설명을 이제 좀 드리면 삼성은 신기술 개발 중심으로 계속 기술 중심적으로 갔어요. 뭐 화소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터치가 되게 한다든지 뭐 화면을 크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의 좀 메카닉한 부분에 이제 정체성을 삼은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인간 감성에 집중을 했죠.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할 때 어떤 게 더 이제 좀 편하고 어떤 게 더 이제 감성 품질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다. 이게 이제 정체성 자체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기술 중심적이냐 아니면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는 예술을 중심적이냐 이 부분이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다른 관점도 있는데 이거 비즈니스 모델 관점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라는 운영 체제가 있죠. 거기에 맞는 핸드폰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생산 판매하는 제조업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애플 자체 운영 체제를 갖추고 그 플랫폼까지도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플은 소프트웨어이자 IM 부분이자 플랫폼 회사가 될 수 있고요.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자 이제 반도체 분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업종이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크죠. 우리 김주희 아나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무선 분야 영업이익 구체적인 수치 차이 좀 분석해 주십시오. 예, 일단 날짜 포인트를 두 개로 나눠서 비교를 해보는 게 극명할 것 같습니다. 2017년 4분기에는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조 4,200억 원이었고요. 애플은 29조 6,060억 원이었습니다.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리고 올해 2분기에 삼성전자는 2조 6,700억 원이었고 애플은 14조 2,110억이었습니다. 오호.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삼성의 올해 전체 예상 매출액이 250조예요. 영업이익은 64조, 영업이익률이 25.7%. 이거 상당히 영업이익률 높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애플이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이 26.7%입니다. 그러면 삼성이랑 애플이랑 뭐 근소한 차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반도체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를 빼면 확 줄어드는 거죠. 반도체를 뺀 이제 IM 사업부만 뜯어보게 되면 삼성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101조, 영업이익은 10조입니다. 딱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모바일 부분은 9.9%입니다. 그러니까 이익률 자체가 반도 안 되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00대를 팔아도 500대 판 것보다 이제 2배 이상이 이렇게 뭐 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반도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버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왜 그런 거지? 이게? 아까 오한길 대표 얘기하고 서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애플은 다 설계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하청 준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좀 설명드리면요. 애플은 ASP 가격이 724달러고요. 뭔 가격이요? ASP 평균 판매다. 판매 예. 가격이 네. 724달러고요. 네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22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애플이 조금 덜 팔더라도 영업이익이 많이 남게 되어 있죠. 애플이 고가다. 네, 고부가 가치 상품이고, 어허. 그러니까 얘는 스마트폰을 제조업체하면서 그러니까 고가 상품만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폰. 혹시 애플이, 옛날 네. 맥킨토시라고 아십니까? 예예예. 맥킨토시가 망했지 않습니까? 망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없어졌죠. 조금 약간 유행하다가 망했죠. 네.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좋았고 OS 운영체도 상당히 좋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부가 가치 상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아하. 그게 이제 애플의 도전이었고 그 당시 이제 스티븐 잡스가 만들어냈던 스티브 잡스가. 그때 네, 당시 스티브 잡스 왜 죄송합니다. 네. 맥킨토시가 지금의 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맥킨토시는 잠깐 사라졌었죠. 그러니까 실패작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신기한 게 사실 안드로이드의 그 아이폰 운영 체제가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그리고 애플이 이렇게 고부가 상품의 핸드폰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사람의 심리를 저격해서 아직까지도 판매율을 이만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실은 뭐 그래서 중요한 건 예. 잘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보다 AS 평균 판매 가격이 3배 이상 높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한결 대표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항상 그 삼성에 대한 상당히 그 우호적인 그렇죠. 예.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꾸 주가를 이제 삼성이랑 애플이랑 네. 연동을 하다 보니까 네. 삼성에 대해서 오늘 좀 대변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네, 저는 그러면 애플 쪽을 글쎄 그러네요. 자연스럽게 제대로 한번 갈리네. 붙어보시죠. 예. 그러면 그 애플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애플이 삼성하고 좀 이게 영업이익률 차원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실 이게 이제 매출 구성이 일단 나옵니다. 이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애플 매출 비중 보게 되면은 서비스라고 분류되는 부분이 13%가 되거든요. 그 서비스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앱스토어, 아이튠즈,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익인데 그 우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면 비용 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30%를 받습니다. 수수료를요. 수수료 30%. 엄청 받네요. 우리 그 배달의 민족 요런데 처음에 25%였다가 뭐 엄청나게 이제 뭐 여론 요새는 들끓어갖고 반발로. 이제 거의 없어졌잖아요. 근데 뭐 애플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서비스 부분의 매출 증가율이 23%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3년간 연평균 증가율 10%보다 이제 2배 이상이 확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매출 비중이 서비스 부분이 고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 받는다고 그러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매출액이라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거기 나오는 전체 그로스 매출에서 받는 게 현금을 받는 게 30%.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못해도 30%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 부분이 비중이 커질수록 애플의 이제 실제 수익은 더 증가한다. 매출액 대비해서. 또 게다가 서비스 이 수수료 떼는 건 재료비도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익률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삼성과 애플의 그 소송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7년간이에요. 이 상당히 긴 기간 법정 싸움. 김주혜 아나운서 짚어주십시오. 2011년 4월에 1차 소송이 있었습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제소를 했는데 내용인즉슨 뭐 둥근 모서리, 화면에 베젤을 덧댄 디자인, 격자무늬 아이콘 배열, 이와 같은 상용 특허 3건과 디자인 4건에 대해서 제소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애플에 10억 5천만 달러를 배상해라
애플이 이긴 모습이었죠. 그리고 2년 후 2014년 3월에 1심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9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해라. 그리고 8월에는 삼성전자, 애플이 미국 외 국가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취하를 하면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2015년 9월에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디자인 특허, 상용 특허 관련 부분에서 삼성전자 손해배상액 5억 4,800만 달러를 선고를 했고요. 또 12월에는 삼성이 애플에 5억 4,800만 달러를 지급한 후에 또 디자인 특허 부분을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2016년 12월에는요, 미국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그 디자인 상고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했고요. 자, 2018년 5월, 올해죠. 디자인 및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2018년 5월, 올해죠. 디자인 및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환송심 1심 배심원 판결에서 삼성전자 애플에 5억 3,900만 달러를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28일 최근이죠. 삼성전자 애플 특허 분쟁은 종결한다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그동안 역사를 간단하게만 짚는데도 상당히 참 듣기만 해도 버거울 정도로 치고받고 7년간의 분쟁을 두고 뉴욕타임즈가 서류상으로는 애플이 승리를 했지만 삼성전자도 나름의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이게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많이 줄어들었네요. 처음보다 액수가. 마지막 액수가 예, 5억 10억 달러니까. 5천만 달러에서 5억으로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또 합의하는 모습도 있고. 이게 소송에서 승소해서 애플은 이제 돈을 벌었고요. 삼성은 미국 내에서 스마트폰을 계속 이제 팔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 과정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소송이 표면적으로는 애플과 삼성의 싸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판결이 다른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애플 vs 나머지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글, HP, 페이스북 등 다른 IT 기업들까지도 이제 삼성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로 인해 디자인 특허 관련 배상이 과도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삼성은 암묵적으로 이제 업계 내에서 동맹을 구축했었다고 볼 수 있죠. 친구들이 생겼네요. 그렇죠. 예.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좀 많아진 거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요번에 이제 특허 분쟁에서 미국 특허법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미국 특허법 289조 이게 이제 상당히 쟁점화된 그런 이제 조항이었는데요. 이제 애플이 삼성한테 배상하라고 이제 했던 그 근거가 되는 법인데, 배상 범위가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서 판매한 전체 매출액을 이제 대상으로 삼았었거든요. 미국 특허법이 특허를 침해하면 그 특허를 통해서 이제 매출된 내용들을 다 배상해라. 이게 이제 특허법의 요지인데, 이게 사실 제정됐던 시기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887년도예요.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그런 법인데, 이때 당시에 사실 카펫 디자인 특허 배상 관련 공방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정된 법이고요. 이게 이제 디자인 특허 침해하면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해라. 이게 이제 기준이 이제 그때 당시에 확정이 된 거고요. 1952년도에 이제 개정이 한번 됐습니다. 이 특허법이 $250 웃도는 제품으로는 이제 제품으로 범위를 한정하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거는 여기 적용시키지 말고 $250는 그때만 해도 상당히 고가거든요. 예, 스마트폰 당연히 지금 기준으로 보면 $250 훨씬 위에 있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정을 했고, 삼성은 이제 삼성의 공격 포인트가 이거였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이제 지금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이 제품의 전부였던 시대인데, 이때 만들어진 특허법을 지금 첨단 IT 시대에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이건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반격을 해서 결국엔 대법원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배상액이 확 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이 그래도 목표 달성을 한 거다라고 평가를 하는 아주 결정적인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정 의원님 말씀대로네요. 일단 배상액이 확 줄은 것만 해도 나름의 승리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최빈국이었잖아요. 이제 전쟁도 치르면서 그냥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나라였는데, 이제 미국
기업과 상대로 전 세계에서 그렇죠. 탑을 놓고 싸웠다는 게 네. 대단한 거죠. 또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느새 이제 삼성하면 뭐 당연히 우리 기업 최고 기업 그렇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된 지 참 불과 얼마 안 됐지 얼마 안 않습니까? 아하. 자, 특허 분쟁 종결의 합의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그 내용,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 기밀에 붙인 이유? 기밀에 붙인 이유는 당연히 엠바고의 이유는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에게 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전 세계 1위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중국이었고 그때 당시 2013년까지만 해도 이제 시장 점유율이 이제 20%에 달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럼 화웨이가 그만큼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진 건가요? 아주 급격하게? 중국 로컬에서는 거의 다 잡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중국 기업이 좀 강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안에서만 팔아도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니까 그게 인구가, 문제거든요. 예. 네. 지난해 4분기 때 1% 밑으로 떨어졌고요. 어. 지금 계속 1% 언더에서 계속 지금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중국에서 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이 세계 2위 시장이 인도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샤오미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붙고 있는데 최근에 샤오미를 이겼습니다. 아, 삼성이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제 2분기 올해 2분기 때 이제 1분기까지는 샤오미가 1등이었고요. 2분기 때 이제 2% 차이로 29%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이제 간신히 따돌렸는데 이게 사실 삼성이 지금 소위 말해 똥줄을 타고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이 최근에 그 언론에 나왔어요. 인도 노이다 신공항 가동 요거 이제 내용이 나왔었는데 현지 생산량을 지금 대규모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샤오미에게 반격이 들어갔고 요게 살짝 먹혀 들어간 게 지금 이제 2분기 때 1위를 탈환한 거 이렇게 지금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즘 애플, 삼성 여러 싸움들을 해 오다가 이제 일단 종결에는 합의를 했는데 분쟁. 주가는 그동안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 그 분쟁을 종결하는데 합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주주들 불안감 잠재우자 우리 서로 그만하자 뭐 이랬던 얘기가 있던데요. 주주들 불안감 잠재우고 싶었던 의도가 당연히 있었죠. 아하. 예, 당연히 있었고요. 이게 2011년대부터 이제 소송전이 시작이 됐는데 7년 만에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 2강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어허. 그래서 2분기 때 화웨이가 2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일단은 삼성 1위, 2위 화웨이, 3위 이제 애플 이렇게 지금 이제 바뀌었고요. 2분기 스마트폰 시장이 전년 대비 출하량 기준으로 3.4억 대 정도예요. 그래서 역성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화웨이가 2등으로 치고 올라온 거는 상당히 놀랍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웨이가 삼성전자에도 선전포고를 냈죠. 그래서 내년 중에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이제 하겠다라고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는데 네. 그거에 뒤이어서 바로 이제 화웨이가 우리가 삼성전자보다 더 먼저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면 이제 올해 내에 삼성전자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는 폴더블 스마트폰 이거 세계 최초 출시하는 거를 절대 뺏기지 않겠다라고 사활을 지금 건 모습이네요. 완전히 사활을 걸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 개발은 다 끝났는데 수율이라고 하는 그 합격률 이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양산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건데 삼성전자는 이미 지금 수율은 맞춰놓은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일단 출시를 할 건데 그게 이제 4분기 안에 출시를 하겠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 안에 나오는 거고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주가는 어떻게 변화해 왔습니까? 삼성전자는 뭐 아시겠지만 횡보하고 있고요. 애플은 1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1,200억 정도가 지금 이제 시총이 나오고 있고 화웨이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전년 말 대비해서 한 70% 올랐다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4만 5천 원? 4만 5천 4만 5천 원 정도 할 겁니다. 4만 5천 원. 네.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무역 분쟁이 있기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쭉 계속 상승 가도를 이어왔었는데 실제로 지금 화웨이가 2위가 됐고 지금 그 애플과 어떤 모바일 쪽 문제가 아니라 무역 분쟁 때문에 삼성전자는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 이 조정에 대한 그 가치는 모바일로 평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더 큰 네, 흐름 네. 때문에 그렇죠. 주가가 지금 횡보하고 있다. 네. 그래요. 적정 주가는 얼마로 보십니까? 솔직히 지금
적정 주가를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초기에 이제 재상장했을 때 가격이 5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가격은 유지를 해줘야 음흠. 삼성전자의 어떤 명예가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네. 5만 원은 유지해 주는 게 맞다. 예. 네. 자, 이 7년간의 소송 끝에 얻은 교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 기업 다 앞으로 어떤 전략들을 세울까요? 말씀대로 디자인 선점 개발이나 이제 기술의 중요성은 IT 회사의 필수적인 요소임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기존의 스마트폰 기술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홈 버튼이라든지 터치감 그리고 스마트폰의 주요 기술을 겨루던 것에서 이제 뭐 스피커, 카메라 등 스마트폰의 부가적인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이제 요즘의 모습을 보면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플렉서블 폰 같은 혁신이 나오지 않으면 큰 차별화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플렉서블 폰의 경우 기술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생산 가능하지만 실용적인 면에서의 의구심과 생산 비용 측면에서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 현 상황에서의 애플과 삼성의 방향성은 현재 스마트폰 형태에서 부가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이제 소비자의 사용 형태에 적합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IoT와 연동된 기능이나 모바일 결제 등 소비자들의 생활 환경과 연동된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실 김주희 아나운서 이게 쓰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것들이고 더 좋아졌으면 하는 예.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 예뻐지고 음흠. 더 뭔가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음흠. 현재 폰이 크게 불만족이 없는데도 그렇죠. 심리가 네. 신상 써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전화, 이 휴대전화 쪽에는 좀 유별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일 손에 쥐고 다녀서 그런지. 그 사람이 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막 뭐 하고 싶죠? 뭐 누우면 자고 싶고 뭐 자면 뭐 지금 폰도 정말 대단한데 이 소비자들의 요구는 갈수록 더 커져만 가죠. 그렇죠. 사실 경쟁자잖아요. 경쟁자면 그 서로의 장점을 취하고 싶을 겁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수직 계열화된 그 생산 그 계열 요 부분을 좀 탐내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 OS 경쟁력 이런 것들을 탐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애플 유저라면 다 알고 있는 시리 기능 알고 계시잖아요. 네. 시리야 뭐 해줘. 네. 시리야 뭐 해줘. 지금 떴죠. 예. 시리가 바로 이제 뜨네. 나오는데 진짜 애플 폰은 제 폰이 그대로. 아닌데도 정 의원님. 옆자리에 앉은 우리 정 의원님의 자, 시리가 삼성은 작동을 뭐죠? 했어요. 빅스비입니다. 하이 빅스비. 그렇죠. 네, 하이 빅스비 빅스비. 기능을 아마 앞으로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IoT 기술 관련된 부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 빅스비다. 이 4차 산업혁명을 누가 기술을 선점하느냐 이거 그렇죠. 폰에도 이제 적용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삼성은 결국 소프트 파워 쪽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하이라고 하는 그 폭스콘에 지금 아예 거의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생산 라인을 다변화를 조심스럽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야, 방금 그 얘기 잘하셨는데 이 참 오늘의 애플이 있기까지는 애플 하청 업체인 폭스콘의 힘이 있었다. 이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주희 아나운서. 예. 어떤 기업입니까? 폭스콘은 애플의 하청을 맡고 있는 대만계 기업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 하청을 그리고 제품 생산의 60%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엑스박스,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게임 콘솔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종업원은 전 세계 약 140만 명, 연 매출은 140조 원. 어허. 또 이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노동 환경이 열악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고 있는 기업이죠. 아, 그렇죠. 이게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계속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 여론이 들끓어서 사실 이렇게 되면 또 기업 주가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고요. 애플은 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거하고 아주 상반되게 폭스콘 같은 경우에 5년간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아, 네, 상당히 상반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촉발이 됐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아이폰이 이제 주문량이 급증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폭스콘에서 100억 달러 정도를 들여갖고 사천 송도에다가 이제 공장을 대규모로 지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생산량이 급증을 해서 애플은 매출액이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어떤 그런 생산량 때문에 140억 달러 정도 이익을 냈는데 폭스콘은 반대로 2억 달러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향후에 이 폭스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우리 멤버분들한테 질문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아이패드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게 엄청 비싼데 이게 $500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500 조립하면 폭스콘, 그러니까 비용, 폭스콘이 받아가는 수익, 그러니까 이제 애플로 따지면 비용이겠죠. 네. 이게 한 몇 달러 정도 될까요? $500짜리 하나 조립해서 판매하면. 글쎄 한200 뭐 200이요? 반 이상? 반. 이상 그래요? 정도? 전 반 이하 200. 이거 충격 받으실 것 같은데. 20달러? 오, 근소하면 역시 근소하시네요. 12달러입니다. 와. 정말 예. 그러니까 조립 비용. 조립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맞아요. 폭스콘은 조립만 하잖아요. 아, 예. 조립하는데 $500짜리 조립하면은 $12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여지고요. 인형의 눈알 달기 정도 비용을. 그러니까 사실 애플은 결국 폭스콘이라고 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활용해서 이제 생산성을 늘리는 그런 기업을 끼고 있으면서 예. 결국에는 자기들은 체리 피킹으로 좋은 것만 받아가는. 제가 지금 애플 갑자기 뭐 안티가 돼버린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나중에 애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애플을 향한. 이게 수면 위로 아마 올라올 거예요, 조만간. 어허. 예. 자, 그러면 삼성전자 이야기도 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조 9천억 원입니다. 이 참 놀라운 것은 당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치소에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깜짝 영업이익 거의 10조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 의원님? 글쎄요. 그게 삼성뿐만 아니라 SK에도 적용이 되는 얘기인데요. 아, 최태원 그게 좀 회장. 이제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저 구속돼 있었잖아요. 네. 그때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았고 주가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또 예. 돌이켜 그리고 보니까. 지금 삼성도 주가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걸 보통 오너 리스크라 그러는데 오너 리스크가 없었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샘플 2개 가지고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제 좀 회자가 됐었죠. 결국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별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CEO의 존재감은 예. 투자 계획을 발표할 때만 존재감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오너 리스크가 됩니다. 뭐 시스템을 열일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가만히 있으면 오너 리스크 말을 해야죠. 투자 계획을. 아. 그 자리는 투자 계획을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음흠. 예. 근데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너 리스크가 되는 거고 디스카운트 되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그냥. 예. 네. 아니 그 두 기업 예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오너가 들어가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묘한 돈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현재로선 조금만 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대기업 구조 자체가 뭔가 프로젝트라든지 업무를 하는데 추진력이 되게 느려요. 전달 컨펌 그게 되게 길기 때문에 사실 이재용 회장이 관할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직원들로 하여금 톱니바퀴가 다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새로운 영역을 추구하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계속 삼성이 뽑아내고 있던 그 가용되고 있던 시스템은 제대로 굴러갔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삼성이 현재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내고 컨센서스 상회하는데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요. 이재용 회장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삼성전자 체계가 무너진다면 그거 자체가 더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더 궁금해지는 사안이 하나 있는데 이제 오너 리스크 관련해서는 최근에 대한항공 사태라든가 또 이어지는 아시아나항공 이야기. 그 당시에 그 기업의 주가는 어땠습니까? 지금도 뭐 주가는 완전히 빠졌죠. 빠졌습니까? 예, 일시적으로? 사실 빠졌는데 그 빠진 이유가 그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빠진 거지 오너 리스크 때문에 빠졌다고 보기에는 좀 그건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요. 그게 이제 되게 재밌었던 게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자 그 다음 날은 주가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올랐다고 올랐고 기사가 이제 났더라고요.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그렇죠. 그 항공료가 대한항공이 빠졌지. 근데 실제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물론 지금 표면적으로 차트를 보면 많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꼭 오너 리스크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너 리스크 없네요.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오너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에서는 오너 리스크는 아주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오너 리스크도 있고요. 또 그보다 더 심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노조 리스크도 있습니다. 아, 노조 또. 리스크가 더 크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부자 3대 못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냥 나온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거
자식 교육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병철 회장이 있고 이건희 회장이 있을 때만 해도 보통 학교 다녔어요. 네. 근데 이주영 회장만 해도 굉장히 귀족적으로 자란 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면 끔찍해져요. 그건 완전히 경호원에 둘러싸여서 그렇죠. 그렇게 자랐을 테란 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컸을 때 결국 경영을 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스웨덴의 발렌베리나 이런 데는 그 장자 상속이 아니라 거기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후계자를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부러 또 군대도 보내고 외국에도 보내고. 그렇죠. 우리는 장자 상속하기 때문에 어느 리스크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3대 못 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자 세습회가 그렇죠. 문제가 커지잖아요. 이게 세습이 무슨 문화같이 이렇게 지금 자리 잡고 있어서 요거는 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라도 세습하는데요. 뭐 북한. 아유 뭐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그건 뭐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요. 애플과 삼성전자. 아이고 뭐 대놓고 딱 대기업 두 기업인데요. 매수 매도 적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지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플은요 팍스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하. 이 아이폰 기기 공급처 다변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그때 한번 사면은 좀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확 바뀌는 시기니까 좀 더 괜찮을 것 같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폴더블 폴 출시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예. 저는 다른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 폴더블 OLED 시장 개화 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이 차세대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까? 폴더블 OLED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시작할 때 PI 필름이라는 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이 677억 원이고요. 전년 대비 약 5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68억 원, 전년 대비 약 40% 증가. 그러니까 가치주로 분류되죠. 그러면서도 앞으로 이제 폴더블 OLED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 종목명은 SKC 코오롱 PI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보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삼성전자나 애플은 이미 표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부품을 제공하거나 뭔가 재료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SKC 코오롱 PI다라고 판단을 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이제 말씀 그게, 정말 잘하셨네요. 예, 사고가 없고 안전한 게 확인이 되면 확 오를 것 같은데 아직까지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요? 리스크는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PI 필름, 네. 이 PI 필름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폴리아미드 필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성질이 접혔다 폈다 해도 이 기능이 절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양산 체제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SKC 코오롱 PI가. 아, 우리 기업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SKC가 1%를 지분을 더 가지고 있고요. SK그룹하고 코오롱 그룹하고 지분을 이제 거의 반반씩 출자했고 만든 기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이게 주식업계에서는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상당히, 기업 중에 예. 하나군요. 그래서 네. 이 PI 필름 같은 경우에는 MLCC 제조 공정에서 제품 보호 용도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OG 안테나용 FPCB에 사용되어 데이터 손실률을 감소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아, 드디어 김주희 아나운서 직접적인 현재 관심을 5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만 원 중반대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쑥 들어가시려고. 일단 적어놨습니다. 참고로 그 SKC 코오롱 PI 대표이사분이 제 고객이십니다. 김태림 대표이사라고. 오, 네. 저의 사무실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네. 뭐 아니 정 의원님 지금 이 두 전문가의 얘기 지금 삼성과 애플 얘기를 여쭤봤을 때 삼성 애플도 애플입니다만 그 기업과 관련된 기업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주목하라. 그게 더 전문적인 얘기 좋은데요. 같아요. 어느 쪽이 더 나으세요? 삼성 애플 사시겠어요? 아니면 저렇게 삼성 애플은 대강 알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말한 얘기는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김주희 아나운서는 매수 의향이 있습니까? 일단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저도 잠시 고민을 했었거든요. 일단 워렌 버핏이 애플의 2대 주주잖아요. 어허. 근데 투자 지분을 굉장히 늘렸더라고요. 최근에요. 예, 3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지금 애플 시총의 25%를 워렌 버핏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늘렸다고 하니까 야 이거 애플이 앞으로 성장하겠구나를 더 점친 결과 같아서 애플에 투자를 해야겠구나 생각했는데 애플 지금 보고 있었는데. 예예 지금 또 이 PI 필름 들어오네요. 이걸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쓸 그러게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예. 네. 이야, 오한결 대표가 던지고 지금 이만준 과장이 받고 추천주 말씀하신 것도 수혜는 같이 보고. 그렇죠. 네. 감명 받았어요 저는. 예. 이거를 생각을 하셨다는 게. 예. 네. 가만있어 뭐라고 이름이 SK. 자, 8월 셋째 주 카운터 펀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하신 소감. 방송이 뭐 몇 분 나갈지 모르겠는데 저희 실제 얘기는 거의 한 2시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방송에 참여해 주셨는데 김주희 아나운서. 예. 일단 아직까지도 저는 경제에 대해선 제가 지금 뭐 현재 경제판에서 막 이렇게 주식을 운용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려울수록 더 귀담아 듣고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주요 추천주 네. 아주 유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오한결 대표. 네. 저희 방송을 듣고 이제 도움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미약하나마 이분들이 뭔가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짚어주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송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를 거듭할수록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성향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오 대표. 아니, 처음엔 네. 상당히 수줍어하고 말을 아끼는 느낌이었는데. 자, 이만준 과장. 네.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카운터 펀치가 이제 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이제 수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팟빵, 파티, 뭐 아이튠즈 많이 있는데 거기에 게시판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대답하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더 풍성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자, 정 의원님. 세 번째 되니까 이제 케미가 맞는 것 같아서 편안해지네요. 근데 오한길 대표가 바쁘다 그래서 큰일 났어요. 걱정되네요. 네. 정 의원님 참 그 삼촌처럼 이렇게 챙겨주셔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의원님 목소리 네. 듣고 있으면 자꾸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TV 프로그램 뵐 때만 해도 조금은 이렇게 좀 날카로운 부분이 더 돋보였던 분이라면 이게 팟캐스트에서는 상당히 그 인자한 동네 아저씨 느낌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카운터 펀치 매주 수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청인 인베스트 홈페이지, 팟빵, 파티, 아이튠즈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자, 구독 눌러주십시오. 응원의 글 애타게 기다립니다. 수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